take this badge off of me, 'cause I can't use it anymore.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넘어 민심을 담아내고 또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사회적 기능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바로 정치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정치를 보십시오. 막장과 불통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누가 더 형편없는지, 누가 더 잘 못하는지를 겨루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먼저 국민의힘을 보겠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10월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말입니다. 특히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됐던 김태우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범죄자가 됨으로써 약 40억 원에 가까운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그야말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보궐선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은 자숙하고 또 반성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강서 구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에서도 후보를 내지 말아야 했던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사면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태우 씨에게 공천권을 쥐어주면서 말 그대로 불통, 그리고 국민의 여론은 신경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라고는 하지만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수당을 이끌고 민생 현안과 산적한 입법 활동을 처리해야 할 다수당의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사법 처리의 위기에 몰리자 단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사실상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이번 단식을 통해서 교도소 가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리더십으로, 이미 망가지고 허물어진 리더십으로 어떻게 민주당을 이끌 것이며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런 여당과 야당의 막가파식, 그야말로 불통의 정치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습니다. 정치적 셈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형편없는 정치를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켜서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이득인지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정당,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얻고 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여당과 야당, 그리고 한국의 정치는 지금까지 고도 성장의 혜택을 누려왔지 사실상 기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으로 정치가 1순위로 꼽힐 정도 아니겠습니까? 모 기업은 인류인데 행정은 이류고 정치는 삼류라고까지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기 힘든 상황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결국 제3지대 정당, 그리고 새로운 대안들이 급속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그동안 권력을 독점해왔던 여당과 야당, 기득권 정치 집단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를 외면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 집단에게는 가장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은 투표율, 그리고 극단적인 지지층이 존재하는 상황, 기형적이긴 하지만 기존의 기득권 정치 집단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 정치는 이미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호남의 정치를 보십시오.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곧바로 당선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이익과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당원을 모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호남 정치의 현실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또 어디로 향해 가겠습니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골목대장 따라가는 정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정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정 그리고 기득권 정당들의 근거지 정치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갉아먹는 심각한 유해 요인입니다. 특히 제가 심각하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적폐들이 영남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념 논쟁입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글로벌 시대에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해묵은 이념 논쟁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민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이웃을 죽여야 했고 또 친구를 잃어야 했던 아픈 역사가 있고 참혹한 기억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에 해묵은 이념 논쟁은 더더욱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키울 뿐더러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념 논쟁이라니요. 동서로 나뉜 지역 감정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이념으로 국민들을 갈라놓는다면 그야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아예 정치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어질 게 뻔합니다. 바로 기득권 정치 집단이 노리는 게 그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순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순간 그게 바로 기득권 정치 집단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과 야당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과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직 권력욕에 취한 정치 집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러한 형태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Knock, knock, knock.